앞에 이산확률 변수랑 연소확률 변수 문제는 지금 좀 덜 푼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오늘 아직 안 온 사람도 있으니까 질문은 다음 주에 한 번에 같이 받을게요. 여기 이항 분포, 정규 분포까지 해서. 알겠죠? 자, 우리 오늘은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에 대해서 볼 건데, 지난 시간에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어. 이산확률 변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 풀기 위해서 반드시 뭘 그리라고 했죠? 표를 그리라고 했고, 연소확률 변수는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는 이산확률 변수와 연소확률 변수에서 이제 파생되는 건데, 이산확률 변수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확률이 좀 일정하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우리가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이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함수로 식이 세워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항 분포라는 거는요, n번의 시행을 할 거야. 그 중에서 x번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들, 어떤 사건이. 근데 한 번 일어날 확률이 이 P인 어떤 사건이 있어. 근데 그 사건을 내가 n번 시행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확률 변수 x가 되는 상황이 이항 분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확률 질량 함수가 n번 중 x번 일어났다는 건데, 그 x번은 P의 확률로 일어났고, 그럼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Q는 단 1-P와 같은. 우리 독립시행할 때 이런 식 세워본 적 있어, 없어? 있죠. 독립시행의 확률로 확률 질량 함수가 세워지는 경우엔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볼 거고, 이 이항 분포라고 확정이 나는 경우에는 얘는 표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볼 거냐? B, N, P 라고 쓸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확률 질량 함수는 뭐가 나온다? n번의 시행 중 일어나는 횟수야. 횟수 혹은 뭐 개수 이런 거예요. x의 p의 x제곱, q의 n-x제곱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 반드시 구해지는 건 확률뿐만이 아니라 평균, 분산, 표준편차도 구하는 걸 연습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조건 표를 그려서 봤어야 했어요. 그럼 여기서 0번 일어날 확률, 1번 일어날 확률, 2번 일어날 확률 해서 총 n번 일어날 확률까지를 보고 토탈 합 1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얘는 이거를 표를 그려서 보기가 힘든 게, 이 n이 보통 뭐 3번, 4번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막 10번씩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확률 계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공식처럼 볼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값은 NP, N 곱하기 P로 나온다는 거야, 바로. 분산값은 NPQ, 즉 평균에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까지 한 번 더 곱해주면 그게 분산값이에요. 마지막 표준편차는 그냥 똑같아. 그럼 분산의 루트 씌운 루트 NPQ. 이항 분포는 이 일어나는 확률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확률들이 막 오락가락 제멋대로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계산이 바로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항 분포는 엄청 쉬워. 근데 문제는 문제에서 대놓고 이항 분포라고 보여주지 않아요. 내가 이항 분포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 확인을 하는 방법은 뭐다? 바로
확률 질량 함수를 직접 꼭 만들어 봐야 한다고.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독립시행의 모양으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n, p로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한번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487번 볼게요. 이항분포 9,2분의 1을 따르는 이래. 그러면 얘의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된다? 9번의 시행 중 X번 일어날 거라고. 근데 일어날 확률도 2분의 1이지만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그냥 사실상 2분의 1의 9제곱 되겠네? 그럼 문제에서 X가 2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뭐야? 이상 확률 변수니까 다 더해주는 거죠.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이렇게. 그러면 0일 확률은 2분의 1의 9제곱. 1일 확률은 9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2일 확률은 36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해서 2의 9제곱분의 46 나오니까 약분하면 256분의 23이다 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 490번. 자, 승부차기의 성공률이 0.6인 축구선수가 라고 했어요. 자, 제발 내가 확률 문제 풀 때 제발 자기 생각 넣지 마라. 소설 쓰지 마라. 꼭 이런 문제 풀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승부차기의 성공률 0.6인 거는 날씨 영향도 받는 거고요. 그날 컨디션도 영향을 받는 거고. 뭐 이딴 소설을 써요. 그냥 수학 문제면 그냥 수학 문제대로 푸세요. 승부차기의 성공률 0.6이라는 건 한 번 찰 때마다 60%의 확률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5번 하겠대요. 공을 5번 차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5번의 시행마다 다 똑같이 0.6씩 시행이 되겠죠? 확률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은 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식 세울 수 있잖아. 몇 번 찼다고? 5번 찼다고. 그 중에 성공을 몇 번 했을까를 물어봤네? 5분의 3의 x제곱이면 나머지는 40%의 확률로 실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에선 지금 뭘 구하래? x가 1 이상이라고 구하래. 그러면은 한 번 성공하든지 2번 성공하든지 3번, 4번, 5번 성공을 다 더해야 돼. 다 더할 거야? 뭐만 아니면 돼? 그치? 한 번도 성공 못한 것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1-p x는 0인 것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 말은 1-x에 0 넣으니까 5분의 2에 5제곱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조금 더 변형할 수 있겠죠. 이 선수가 적어도 한 번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은 이라고 물어보기도 하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항 분포랑은 상관은 없는 문제겠죠. 독립시행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이항 분포 문제랑 독립시행 문제가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걸 내가 잘 판단해서 봐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493번. 이항분포 B20,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5래요. 평균이 5가 나왔다는 건 우리 MP가 5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 말은 P 확률이 몇 나와야 한다? 4분의 1 나와야 한다. 그 말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이니까 분산값은 20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해서 4분의 15라고 구해진다는 거지. 그냥 공식 대입이에요, 이거는. 다음 499번. 한 개의 주사위를 90번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한 번 던졌을 때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3분의 2예요. 그러는 걸 나는 90번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야?
90,3분의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에서 평균의 제곱, 이걸 구해요. 그럼 평균 먼저 구해보면 60. 분산은 3분의 1도 곱하니까 20인데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3600이잖아요. 따라서 원래 2x제곱은 3620이다 라고 구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항분포 문제는 틀리면 진짜 바보야. 이건 틀릴 수가 없어. 503번 볼게요. 자, 한 개의 동전을 25번 던질 거래. 근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예요. 그럼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먼저 구해야지. 한 번 시행했을 때 앞면은 몇의 확률로 나와요? 2분의 1의 확률로 나와요. 그런 걸 나는 25번 반복 시행하겠다고. 그러니까 B 25,2분의 1로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V-4x 플러스 10을 구하래요. 그럼 먼저 Vx만 구하면 되지. Vx는 2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MPQ 해서 4분의 25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 됐다는 거. 몇 배가 되는 거다. 분산은 그렇지. x 계수의 제곱 16배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10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계산은 앞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상황의 변수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그냥 이 BMPQ, N콤마P라는 표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됐나요? 이항분포. 어렵지 않죠? 사실 이항분포가 오늘 수업의 메인은 아니에요. 오늘 수업의 메인은 이 이항분포가 아니라 정규분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를 모두 배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메인이 되었던 애는 누구였어요? 이산확률 변수였어요. 연속확률 변수는 뭔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했어. 그래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이산확률 변수는 표만 그리면 얼마든지 식을 활용할 수가 있었잖아. 근데 반대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서는요. 이항분포는 너무 내용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게 없어. 하지만 실제로 어렵게 나는 건 정규분포에서 아마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메인은 정규분포에 해당하는 건데 이 정규분포는요. 연속확률 변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균이나 분산을 구한 걸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못 구해 걔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 물론 구하라면 구할 수는 있어. 정의를 이용을 해서. 왜? 2x는 뭐였어? 합이었죠. 시그마 i는 뭐 x부터 어딘가까지에 대해서 xi, pi라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이 pi가 그래프로 나오는 확률 밀도 함수 식으로 나왔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값을 대입을 해서 막 하면 돼. 시그마 정리를 하면 돼.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엔 너무 어렵지. 왜? 얘 값 자체가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였잖아요. 확률 값 자체가 넓이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프의 넓이.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적분식을 세웠어야 돼. 그래서 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평균까지 구하지 않은 거였어요. 원래는 구할 수 있는 게 정상이야. 원칙대로라면. 정의를 이용하면 식을 정리를 하면 구할 수는 있어. 다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확률 현재 고등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대학교를 내가 수학 관련된 학과를 가면은 하게 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당장 평균도 몰라, 분산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정규 분포에서는 그걸 다 알려줄 겁니다. 먼저 이미 알려줘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 평균값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로 나오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라는 말로 해서 문제에서 이미 알려줘. 그러면 문제에서 정규 분포를 평균값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로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모양이냐면, 선생님 이거 안 쓸 거야. 나도 몰라. 이거 못 뉘어요. 75쪽 볼게요. 라이트쌤. 그 개념 파트 보면요.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제곱이라고 있는 식이 있죠? 그거예요. 그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뭔지 알겠어요? 모르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2라고 하는 거는 자연상수라고 해서 그거 나중에 미적분 할 때나 배우는 무리수고요. 이거 그러니까 식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알면 돼. 그럼 뭐냐? 이러한 식의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한 건데요. 이 그래프의 이 확률 밀도 함수에는 선생님이 항상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했잖아. 근데 얘는 fx가 뭔지도 몰라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건 그냥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를 따르는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돼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야. 이게 지금 그 책에 나와있던 뭐 fx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그 식이에요. 그래프가 그려보면은. 그러면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그래프는요, 얘들아, 대칭 그래프예요. 이 가운데 축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값이 평균 값이야. x는 m이라고 하는. 그래서 평균 값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 얘는 하나의 종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종 모양이냐면요, 우리 그 종 그릴 때 보통 막 이렇게 그리잖아.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 리본 달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정말 그냥 정면에서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이 밑에 안 보이게. 무슨 말인지 가요? 그 모양만 따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종 모양을 따진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는데, 이때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거 사실 이 내용도 미적분에서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프를 보면 지금 보면 그래프가 계속 볼록이 아니야.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다가 볼록해졌다가 다시 오목해지는 모양이 있죠. 우리는 이 볼록과 오목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이건 나중에 미적분에서 할 내용이야. 지금은 정확하게 몰라도 돼. 말 그대로 곡선이 변했다 라는 건데, 그 변곡점이 찍히는 지점이 이 축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시그마 값, 표준 편차 값인 거예요. 그냥 이런 모양이라고 알면 돼. 근데 어차피 우린 정확하게 이렇게 못 그려. 그냥 이런 정보가 있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을 x축으로 가져요. 절대로 확률이 0으로 나오지는 않아. 점근선이야, x축은. 항상 이 fx는 0보다 크게 되고요. 다만 대칭이라는 거지. 평균 x는 m 기준으로 양변이 대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연소 확률 변수에서의 전체 넓이는 몇이 한다 했어? 1이 한다고 했어. 우리는 역시나 마찬가지야. 이 전체 넓이는 1이라고 나와야 해요.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딱 절반, 평균 이상으로 나올 확률 혹은 평균 이하로 나올 확률은 몇이겠어? 절반이니까 2분의 1, 0.5가 나온다는 거죠. 보통 정규 분포의 확률은 얘들아 분수로 안 쓰고 소수로 쓸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보면은 이제 배우다 보면 알게 될 거거든요. 어쨌든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관건은 이거죠. A부터 A 이상 B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해요. 그럼 이거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없어요. 그럼 이 넓이를 이제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내용이야. 표준 정규 분포화라는 걸 할 거예요.
일단 그걸 배우기 전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곡선의 성질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갈 건데요. 아까 이 곡선은 평균값 m을 기준으로 대칭이면서 이 폭이 표준편차의 값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평균과 표준편차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평균값이 커. 그러니까 표준편차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균값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해. 그럴 때는 이 그래프는 뭘 하게 되냐? 그냥 평행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평균이 커지면 같이 커질 거고 평균이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겠다는 거지. 축의 위치만 바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평균값은 바뀌지 않은 상태로 표준편차가 변한 경우가 있겠죠. 표준편차는 그래프의 폭과 관련된 거라 했어요. 표준편차가 작아지면은 그만큼 그래프가 좁아져야 돼. 근데 여기서 그냥 좁아지면 되냐? 그건 안 되지. 왜? 우리는 넓이가 1인 거는 유지를 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던 게 갑자기 이만큼만 좁아져 버리면 넓이가 줄어들어 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표준편차가 작아질 때는요. 폭은 줄이되 이 넓이가 1인 건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높이를 높이는 거야. 폭이 좁아지면서 높이 솟아오르면 표준편차가 점점 작아진 거고요. 오히려 표준편차가 커. 점점. 그럼 이 폭이 점점 늘어나겠지. 근데 이 높이를 기준으로 높이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너비만 커져버리면 넓이가 점점 1에서 커져버릴 거야. 1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편차의 역할은 바로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으로 보는 건데 어떤 기준이 되는 이 확률 밀도함수에 의해서 보다 만약에 표준편차가 더 작다. 점점. 표준편차가 점점 작아지는 경우에는 축은 고정으로 두고 대신에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되 높이가 더 많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반대로 표준편차가 더 커져. 점점. 그럼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넓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높이는 점점 낮아지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프 그려지는지 이해 가나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돼요. 어차피 정규분포 그래프는 이거 말고는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를 가지고 이제 확률을 구하는 연습을 하겠죠? 실제 이제 확률을 구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표준정규분포화라는 걸 시킬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확률을 구하려면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알다시피 적분을 해서 구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마다 넓이도 다 바뀔 거 아니야. 왜? 표준편차만 달라도 그래프가 모양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간격마다 넓이가 계속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매번 찾아낼 수가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딱 확률론에서 정해놓은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어.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볼 건데 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기호는 n, m, 시그마 제곱이에요. 평균, 분산값을 나타내면 되는데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이 표현이 n 0,1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는 평균이 몇? 0. 그리고 이 간격이 1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얘 넓이가 지정이 되어 있어. 그게 어디 되어 있냐면 이렇게 모양을 띄어요. 근데 우리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볼게요. 저기 책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요. 문제에서 어떤 z라는 값을 알려주면은 0부터 z까지의 넓이 값을 그냥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보고 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일 때만 쓸 수 있는 그래프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서 봤던 얘들은 이런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특히 표준 편차가 다르고 평균이 다르면. 뭐 평균이 다른 거 그렇다 쳐. 평균이 다른 건 평행이동만 시키면 되니까. 근데 표준 편차가 다른 건 아예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니까 넓이가 아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 일반적인 그래프들을 다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킬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수업의 오늘의 메인인데요. 표준 정규 분포화라는 건 Z라는 값을 어떻게 구하냐? 시그마분의 원래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 값을 뺀 것이다 라는 것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n 5,4의 제곱이었던 식이 있었어.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확률이 9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해. 근데 표준 편차가 4인 건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를 PZ 표준 정규 분포화로 바꿀 건데, 그럼 Z로 바꿨을 때 얘는 몇 이상인 것과 같을 거라고 하면은 얘로 구한다고. 표준 편차가 4였어요. X-5가 Z야. 그럼 그 X에 내가 구한 이 9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몇이에요? 1 나와요. 따라서 얘는 Z로 표준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1 이상일 확률이랑 같다는 거야. 그럼 1 이상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예를 들어서 1이었어. 그러면은 그 그래프에서 보면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0.3413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건 0부터 1까지의 넓이죠. 근데 내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건 1 이상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우리 절반의 확률은 뭐라 했죠? 0.5라 했지. 그럼 0.5에서 얘를 뺀 게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이 된다. 이렇게 찾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자꾸 보고 풀어야 돼요. 이해갑니까?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해가요? 이게 우리가 오늘 할 일. 다 끝났어.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50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 아닌 것은 1번 fx는 x는 m일 때 최대값 갖는다. 맞죠? 평균값에서 최대치를 찍고 내려오잖아. 2번 x가 m 이하일 확률, 즉 평균 이하일 확률 0.5 맞죠? 3번 시그마가 일정할 때 평균이 클수록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 맞죠? 4번 시그마 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아니다. 폭은 점점 넓어진다. 다만 높이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511번 볼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평균으로부터 이 x값까지의 확률이 다음 표를 알려준 거야. 자, 평균이 지금 70,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문제에서 66 이상 78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요. 평균은 70이잖아요. 근데 66은 평균보다 작죠? 둘로 나눠서 볼 거예요. 66 이상 70 이하의 확률 이랑 70 이상 78 이하의 확률을 나눠서 볼 거야.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문제에서 평균 얘를 바꿔서 보면 평균으로부터 x까지를 볼 건데, 그럼 78은요 평균에다가 8을 더한 거잖아. 이거는 시그마 표준 편차가 4로 봤을 때 2 시그마가 되죠. m 플러스 2 시그마예요. 그럼 m 이상 m 플러스 2 시그마 이하의 확률 몇이래요? 0.477이. 그렇지. 얘의 넓이는 0.477이야. 그러면 66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얘는 평균에서 오히려 4를 뺀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는요 m 마이너스 시그마랑 같은데
대칭이라 했어. 66부터 70은 그래프를 보면은 66부터 70은 이 모양인데 얘랑 대칭이 되는 건 70부터 또 어디까지랑 같겠어? 그렇지. 74와도 같겠죠. 이렇게 본다고. 그럼 얘는 70 이상 74 이하로 보고 그럼 오히려 m 플러스 시그마로 보면 되잖아. m 이상 m 플러스 시그마 이하는 몇이래 확률이? 0.3413이래. 해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한다라는 걸로 보는 거라고요. 이해가요? 다음. 자, 516번 볼게요.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 근데 P Z의 절대값이 1.5 이하일 확률이 0.8664래요. 이건 뭘 의미하냐? 얘는 실제로는 Z가 마이너스 1.5 이상 1.5 이하죠. 그러면 자, 잘 봐.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가 전체 넓이가 0.8664야. 됐나요? 이 넓이가 0.864야. 그러면 실제로 절반 0 이상 1.5 이하일 확률은 얘는 몇이라고 나오겠어? 0.4332 절반 값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 1.5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여기야. 그럼 이 넓이나 이 넓이나 같을 거니까 0.5에서 0.4332를 뺀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마이너스 1.5 이하일 확률일 거 아니야. 이해가요? 해서 0.0668이다 라고 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풀어야 돼요. 이걸 다 공식처럼 외울 수는 없어 우리가. 몇 이상일 확률은 이렇게 구하고 몇 이하일 확률은 이렇게 구하고 뭐 A 이상 B 이하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근데 그래프를 적당히 그릴 줄 알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응용은 가능하잖아요. 아 얘는 여기서 여기를 더하면 되겠다. 얘는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요? 다음 518번 볼게요. 자, 두 확률 변수 x와 y에 대해서 x의 정규 분포는 8,3의 제곱, y의 정규 분포는 평균이 12, 표준 편차가 4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x가 14 이상일 확률과 y가 k 이상일 확률이 같대. 근데 x랑 y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 비교는 불가능해. 그래서 얘네들을 둘 다 표준 정규 분포화로 시키겠다고.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로 만들겠다고. 그러면 x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정규 분포화 식이 어떻게 돼요? 3분의 x-8이 되고 y 같은 경우에 표준 정규 분포화 식이 4분의 y-12야. 그러면 얘를 다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키면 얘는 z로 따지면 x에 14 넣으니까 2 이상인 것 같고 얘는 z에 넣으면 k가 4분의 k-12 이상인 걸 같죠. 둘 다 이상이 같으려면은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 얘도 2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k는 20이다 라고 구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K 이상이 아니라 K 이하일 확률을 갖게 만들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Z가 얘 이하로 나오게 되겠죠. 부등호 방향은 우리가 바꾸지 않거든요. 근데 확률만 같으면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표준 정규 분포화 그렸을 때 x에 대해서는 z가 2 이상이야. 근데 얘가 2로 나와버리면 2 이하인 거랑 2 이상인 거랑 넓이가 같아? 그건 다르지. 대칭이 되게 만들면 되죠. 그럼 몇 이하일 때가 같아져? 그렇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얘가 그때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하는 K값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 잘 보고 그래프 색칠해야 돼. 왜 자꾸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래프 안 그리면 파악이 안 돼. 방향이. 알겠죠? 다음 523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4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우리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키면 4분의 x-35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x-37의 절대값이 4 이하인 거니까 실제 계산을 해보면 33 이상 41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랑 같겠죠? 그래 안 그래?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키면 33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0.5 이상 41 대입하면 1.5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그려보면은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5부터 1.5까지예요. 자, 근데 마이너스 0.5는 모르지만 우리는 0부터 0.5는 알아. 0부터 0.5는 확률이 몇이래요? 0.191호예요. 그럼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0.1915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1.5는 확률이 몇이래요? 그렇지, 표에 0.433이라고 나왔네.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때는. 됐죠? 다음 527번. 자,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에서 정규분포는요, 무조건 평균이랑 표준편차를 알려주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구하는 건 없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은 15, 표준편차가 3을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p x가 a 이상 21 이하일 확률이 0.9104가 되게 하는 A값을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표준 정규분포화 시킬게요. 먼저 Z는 어떻게 나와요? 3분의 X-15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확률도 대입 그대로 해보면 3분의 A-15 이상, 그 다음에 2 이하라고 나오는데, 보자.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볼 거예요. 0을 기준으로 2는 일단 여기 있어. 근데 만약에 이 값이 양수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인데 이만큼의 넓이가 0.9를 채울 수 있어? 일단? 없지. 그러면 얘가 양수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무조건 음수에 있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먼저 0부터 2는 채워졌을 거란 말이야. 여기 0부터 2까지의 넓이는 몇이에요? 0.42예요. 그런데 전체 확률은 0.9104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몇을 채워야 돼? 0.4 3이? 433이. 만큼을 채워주면 합해서 0.9104 나오겠죠?
그러면 0.4332가 되려면 원래는 0.4332를 채우는 값은 1.5래요. 하지만 얘는 음수에 있잖아. 그 말은 2분의 a-15는 뭐가 나와야 한다?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한다. 라는 걸로 구한다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 그냥 계속 똑같은 공식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경우의 수 확률 단원이 훨씬 어렵지. 그러니까 이 통계 단원은요. 문제 읽고 해석만 할 줄 알면 어차피 계산은 공식 계산이라서 어려울 게 없어. 알겠어요? 다만 문제를 읽고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이해를 못하면 그때부터는 참 난감해지죠. 자, 531번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일 TV 시청 시간이 평균 50분, 표준 편차가 12분이라고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68분 이상은 확률이 얼마만큼 나오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평균이 50분, 표준 편차가 12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표준 정규 분포하는 12분의 x-50.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그 시간이 68분 이상인 사람이 몇 %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표준정규 분포화 시키면 1.5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겠네요. 표준정규 분포 그래프 그려서 1.5 이상이니까 0부터 1.5까지가 몇이에요? 0.43. 그러면 우리 절반이었잖아 아까. 이 절반 0.5에서 0.43 빼니까 여기는 0.07. 그럼 퍼센트로 나타내면 7%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그럼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이걸 이항 분포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500명이야. 근데 어떤 한 명을 골랐을 때 그 사람이 시청 시간이 68분 이상일 확률이 다 7%라는 거다. 그래 안 그래? 그럼 학생 500명을 데리고 그걸 계산을 했을 때는 B 500, 100분의 7로 또 확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사람 수가 아니죠. 시청 시간이잖아. 확률 변수가 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돼. 여기서의 확률 변수 x는 시청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학생이 확률 변수일 수도 있어. 그러면 먼저 정규 분포 계산하고 그걸 다시 새로운 확률 변수를 잡아서 이항 분포 시키라는 소리입니다. 뒤에서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문제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문제 읽고 해석 못하면 그때부터는 참 난감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너네들의 이해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겠죠? 534번. 바로 나왔네. 어느 농장에서 생산한 1000개의 사과 무게는 평균이 240g, 표준 편차가 15g 정규 분포로 따른대. 그럼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사과 개수야, 무게야? 무게야. 무게가 정규 분포로 따르는 거라고요. 봐. 벌써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사과 한 개 무게가 확률 변수 x인 거고 얘네들의 평균이 240g, 표준 편차가 15g인 표준 정규 분포라고. 근데 이 중에서 무게가 210g 이상, 270g 이하인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210 이상 무게가 270 이하로 나올 확률부터 구해야지. 그게 전체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210g 이상 270g 이하로 나올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키면 얘는 Z는 15분의 x-240이니까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예요. 0부터 2까지가
0.48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얘의 전체 확률 0.96이 되겠죠. 즉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럼 1000개 중에 96%니까 몇 개? 96, 960.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고요. 1000개는 페이크야.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개수가 확률 변수가 아니야. 무게잖아요, 지금 확률 변수는. 이해가요? 뭐가 이해가 안 갈까? 가는데 뭔가 어쩔 수 없어. 이건 문제 많이 풀어서 보낼 수밖에 없어. 538번 볼게요. 자, 45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시험에 150명이 응시하였다. 근데 응시자들의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사람 수랑은 지금 관련이 없어. 점수가 분포, 정규 분포야. 근데 그 점수가 평균이 몇 점? 76점. 아, 2점. 표준 편차가 1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을 한 명을 선택을 했을 때 얘가 몇 점 이상인 걸 이제 구해야 되냐는 건데 문제는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해야 한대요. 총 몇 명이에요? 150. 그 중에 45명을 뽑는데요. 그러면 합격할 확률은 몇이야? 0.3. 어? 0.3. 0.3이죠. 그러면 이거야. 내가 몇 점 이상을 받았더니 0.3% 그러니까 30% 안에 들었다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럼 나는 이 K 최저 점수를 알아야겠죠. 해서 얘를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키면 15분의 K-72 이상이 0.3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이 0.3으로 나왔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에 있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값이잖아. 이건 0.5를 훨씬 넘겨버리죠. 얘가 아니라 양수 이쪽에 있어야죠. 15분의 K-72 이상이 0.3이라는 거. 그 미만은 0.2가 나와야 돼. 0.2로 나오는 값은 몇이에요? 그렇지. 그럼 얘가 0.52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해서 K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요? 다음 541번. 그러니까 이제부터 국어 문제야. 이제 수학 문제가 아니야. 사실상 문제 해석이 안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 풀어요. 공식 백날 알고 있다고 한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야. 확률이. 여기 통계 파트가 541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우리가 한 가지 법칙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이항분포 n, p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어. 근데 이 시행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한번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 건데요. 보통 얘는 막대 그래프가 평균값에 가까울수록 그 일어날 확률이 제일 높고 주변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그래프가 그려져. 근데 이런 시행을 그러면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얘네들 그래프가 촘촘해지면서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n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즉 n이 점점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모양을 띠게 된다는 거지. 따라가 보면. 즉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큰 상황에서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할지라도 그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어차피 확률 계산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항 분포일 때는 예를 들어서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실제 횟수를 구해서 더해야 했잖아. 근데 저 시행 횟수가 커. 한 30번 이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 버리면 어떻게 너네가 독립시행 확률 계산할 거야? 못 하잖아요. 근데 대략적인 근사치 값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아니고 근사치 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충분히 크다라고 보면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고 이렇게 이 정규 분포가 A 이상 B 이하일 확률로 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정규 분포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화시켜서 그냥 그래프의 넓이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문제를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541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432, 4분의 3을 따른대. 그러면 432번 정도 시행을 했다는 거야. 정말 많이 시행을 한 거야. 그러면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봐도 된다고. 그럼 얘네들의 평균 값은 몇이에요? 324. 324. 24. 분산은 몇 나와요? 81. 그럼 얘는 표준 편차가 9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그럼 문제에서 원래 297 이하일 확률, 333 이상일 확률을 원래 이항 분포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 432시 0에 뭐 4분의 3의 몇 제곱 432시 1, 432시 해서 432시 297까지 합. 이런 식으로 구할 건데 이거 구할 수 있냐고. 못 구하잖아. 그래서 정규 분포로 바꾸겠다고. 얘는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켜보면은 9분의 x-324로 볼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x가 297 이하일 확률과 x가 333 이하일 확률은 z가 297 대입하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27. 3 이하. 333 대입해보면 1 이상. 그럼 문제에서 0부터 3까지가 0.4987이야.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 3 이하는 저쪽이죠. 0.5에서 빼야 되니까 0.0013. 이라고 나오고 1 이상 0부터 1까지가 0.3413이야. 오히려 0.5에서 빼면 되죠. 0.1587. 해서 두 개의 합으로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행 횟수가 너무 큰 상황일 때는 이항 분포가 아니라 그것의 평균과 분산을 정규 분포화 시켜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수의 법칙. 물론 정확한 값은 아니야. 하지만 매우 근사치 값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545번 볼게요. 자, 동전을 900번 던질 때 앞면이 435번 이상, 48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이어야 돼요.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 따라요? 그렇지, 이항 분포를 따라요. 총 몇 번 시행한대? 900번. 900번 시행한대. 근데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그러면 평균이 몇 나와요? 450. 그치, 평균적으로는 450번 정도가 앞면 나올 거고 225. 분산은 225. 즉 표준 편차가 15라고 나올 거야. 근데 시행 횟수가 굉장히 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봐도 무관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435번 이상, 480번 이하 나올 확률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켜보면은 Z는 15분의 x-452니까 마이너스 1 이상 2야. 그러면 0부터 1까지랑 0부터 2까지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랑 같잖아. 그래, 안 그래? 됐나요? 마지막 548번.
이항분포 1200,4분의 3을 따른대요. 너무 많이 시행을 했어. 그럼 얘를 정규분포로 따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예요? 평균 900, 15의 제곱. 맞아? 확실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가 일어날 확률이 A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표준 정규분포화 시켜보면은 Z가 15분의 A-900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게 0.35라고 나와야 돼. 자, 그래프를 보면은 얘가 양수로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0.5를 더해야 되니까 커져버리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위치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 돼. 15분의 A-900은. 그러면서 이하일 확률이 0.35가 되었다는 건 나머지 확률이 0.15가 된 거예요. 0.15로 나오는 값은 0.38이네? 그럼 얘는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 0.38이 나오게 하는 A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럴 수 있는데 몇 번 문제 풀다 보면 그 노하우가 생겨요. 금방 풀려. 그래서 나중에 그냥 평균 분산 이것만 딱딱딱 찾아가지고 바로 계산할 수 있어. 다만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구하는 지금 확률 변수 x가 뭔지는 확인을 해야 돼. 알겠나요? 해서 오늘 마지막 여기 정규분포까지 마무리했고요. 숙제는 당연히 끝까지 해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통계적 추정 파트 진도 나가서 10월 31일에 11월 1일에 이거 진도 나가고 라이트쌤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바로 시작할 거예요.